사과를 개한테 주는 사진을 올린 데 대해 윤석열 캠프는 당초 실무자가 가볍게 생각해 게재한 실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윤 후보가 직접 밝힌 설명에선 촬영 장소와 부인 김건희 씨가 등장합니다. 저희 집 말고 그 집 근처에 있는 사무실에서 찍은 거 그럼 직원이 올린 반려견을 데리고 간 거는 아마 제 처 같고요. 하지만 비슷한 시각 캠프 인사는 촬영 장소와 관련해 다른 설명을 했습니다. 강아지가 집에 있는 거잖아요. 네, 집에 있죠. 실무자가 그걸 찍으려면 집에 가야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집 근처 사무실이다, 집이다, 오락가락 해명이 논란을 키우자 윤석열 캠프는 집 내부 사진까지 공개해 개사과 사진 속 바닥 소재와는 다르다며 촬영 장소는 집 근처 사무실이 맞다고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그 사무실이 대체 어디기에 심야 시간에 부인 김건희 씨가 반려견을 직접 데리고 간 거냐는 의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유승민 후보 측은 윤 후보 자택과 같은 건물에 있는 김 씨의 회사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이라고 밝히면 김 씨의 관여가 명백해질까 봐 집 근처 사무실이라고 말한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홍준표 후보 측도 SNS 운영은 김건희 씨 측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말이 있다며 김 씨의 관여 의혹을 부각시켰습니다. 윤 후보가 직접 김건희 씨를 언급하고 촬영 장소도 김 씨의 사무실 아니냐는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당초 실무자의 실수였다고만 설명한 윤 후보 측 해명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 후보 측은 촬영 장소를 집 근처 사무실이라고만 강조할 뿐 김건희 씨 사무실인지 여부에 대해선 설명이 없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한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는 단상에 올라 고개부터 숙였습니다. 두렵고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논란이 된 자신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 잘 보이려 부풀린 것은 사실이라며 처음으로 공개 사과했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기자회견 도중 울먹이기도 한 김 씨는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며 공식 활동도 최소화할 뜻임을 밝혔습니다.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김 씨가 직접 쓴 것으로 알려진 사과문은 A4 용지 3장 분량. 이 중 절반 이상을 남편과의 만남에 대한 추억이나 남편에 대한 미안함으로 채웠습니다. 몸이 약한 저를 걱정해 밥은 먹었냐? 날씨가 추운데 따뜻하게 입어라. 늘 전화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비난하더라도 남편에 대한 지지를 거두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제가 없어져 남편답게만 평가만 받을 수만 있다면 차라리 그렇게라도 하고 싶습니다. 6분 남짓 진행된 기자회견은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 없이 준비된 입장문을 읽는 것으로 끝났고 기자들의 질문도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손바닥에 왕자를 새긴 채 3차례나 경선 토론회에 참석했던 윤석열 후보. 윤 후보 배우의 천공 스승이란 역술인이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며 주술 논란은 확산됐습니다. 어떤 분이 이 유튜브가 재밌는 것들이 있다. 아니 우리 부인에게 얘기해 준 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조금 본 적은 있지만 저도. 천공 스승과 관련해 김건희 씨는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에서 너무 부풀려졌다고 반박했고 손바닥 왕자 역시 동네 할머니가 떨지 말라고 매일 써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 녹취록에는 무속에 대한 관심이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윤 후보와의 결혼 과정에 한 스님이 가교 역할을 했다면서 말이 스님이지 진짜 스님은 아니다. 혼자 돛 닦는 분이라고 설명했고 윤 후보도 영적인 끼가 있어 자신과 연결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명수 기자의 관상을 꼼꼼히 봐주기도 했고 내가 신을 받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닌데 사실 내가 웬만한 사람도 잘 맞을 거야. 왜냐면 빛깔을 보고서 하는 거지 이게 생김 이렇게 생김을 보는 건 굉장히 하수들을 보는 거예요. 도사들과 얘기하는 걸 좋아한단 말도 했습니다. 시간에 내가 되게 영적인 사람이라 그런 시간에 난 차라리 책 읽고
차라리 그 도사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삶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지. 어려서. 오늘은 국민의힘 선대본부에 무속인이 고문으로 일한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파문이 일자 국민의힘은 해당 인사는 무속인이 아니라며 몇 번 드나들었지만 선대본부 개입 여지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고 윤 후보 역시 인사만 한 사이라고 말했습니다. 뭐 그분이 무속인 맞습니까? 소개받아서 인사를 한 적이 있는데 스님으로 저는 알고 있고. 홍준표 의원은 무속인 개입 의혹이 또 불거진 데 대해 최순실 사태처럼 흘러갈까 걱정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충격적이라며 진상규명을 촉구했고 이재명 후보는 사실이 아닐 거라고 믿는다면서도 무속이 국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지난달 김건희 여사와 봉하마을에 등장해 지인 동행 논란이 일었던 코바나 컨텐츠 출신 유모 씨. 논란이 일자 당시 대통령실은 유 씨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했고 이번에는 사적 채용이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유 씨도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모 씨와 마찬가지로 이번 순방에 1호기를 타고 김 여사와 동행한 사실이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자신을 공식 수행하는 부속실 직원 2명이 동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코바나 컨텐츠 직원 출신의 유 씨를 추가로 순방에 데려간 겁니다. 여기에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 씨는 아예 민간인 신분으로 순방에 동행했습니다. 제2부속실을 설치해 공적 영역에서 김 여사의 의전과 일정을 챙겨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김 여사는 사적으로 오래 알고 지낸 친구나 직원 등에게 일을 맡기는 걸 선호하면서 이른바 비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인 순방 동행에 대해 이미 대변인이 말씀드렸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외가 육촌이 대통령실에 채용된 걸 두고는 선거운동을 함께한 동지라며 오히려 엄호에 나섰습니다.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마 캠프에서 그리고 우리 당사에서 공식적으로 열심히 함께 선거운동을 해온 동지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항의했습니다. 비선동단! 그러면서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선 외교 사태의 전말을 소상하게 밝히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라. 이 비선을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시켜 동행케 한 책임자는 누구인지 투명하게 공개하라.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오늘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김건희 여사의 다음 주 일정을 미리 공지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공개적으로 일정을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는 지난달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 선물을 받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지 6달쯤 지난 작년 9월 재미동포 통일운동가라는 최재형 목사가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선물하자 가방을 받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꾸 왜 세우세요? 아니 그냥 뭐 다음부터는 뭐 못해도. 최 목사는 이보다 석 달 전 명품 화장품과 향수 179만 원어치도 선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의 소리는 이달 초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는 물론 배우자도 한 번에 100만 원 이상, 1년에 3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부인의 명품 가방 수수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역시 위법이라며 윤 대통령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해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의 소리는 직접 명품 가방을 준비했고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로 상황을 촬영한 사실을 공개했는데 이에 대해 부적절한 함정 취재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동시에 김 여사가 선물을 받았는지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에게 명백백백하게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또한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됩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와 8월까지 연락했지만 선물을 돌려주겠다는 이야기는 없었다며 검찰에 가감없이 진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사건 배당은 통상적인 절차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서울의 소리 보도에 대해 입장을 밝힌 바 없으며 검찰의 사건 배당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경찰 지구대 방문과 마포대교 순찰,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한 추석 영상 인사, 그리고 장애아동시설 봉사활동까지
공교롭게도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 결정 이후 잇따른 공개 행보를 두고 급기야 여당 안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우려가 공개적으로 쏟아졌습니다. 공개 활동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 구설수 때문에 국민들이 그걸 긍정적으로 보질 않습니다. 부정적인 여론을 좀 누그러뜨리는 그런 효과보다는 반발 심리를 좀 자극하는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안에 활동 자제를 조언할 수 있는 참모가 없을 거라며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김 여사는 추석 연휴 직후인 19일엔 윤 대통령의 체코 순방에 동행해 영부인 외교 활동도 재개할 예정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같은 날 국회 본회의 개최를 예고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주가 조작 의혹에 최근 불거진 공천 개입 의혹까지 더한 김 여사 특검법을 다른 쟁점 법안들과 함께 처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민생을 살리기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 등 3개 법안에 대해서 차질 없이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추석이 끝나자마자 위헌 논란이 가득한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건 추석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야당 의원들만으로 단독 처리가 가능한 만큼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는 물론 본회의 불참도 검토하고 특검법이 통과되면 윤 대통령에게 또 한 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시사인이 음성 파일을 공개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통화는 지난 2022년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 전날이자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김건희 여사는 명 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다.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밀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예, 사모님. 아니, 저희 뭐지 당선자가요? 예. 여보세요? 네네. 네, 당선인이 저희 지금 전화를 했는데, 예.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밀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당시 윤석열 당선인이 개입한 정황을 언급한 건데 김 여사는 윤핵관으로 불리던 권성동, 윤한홍 의원이 반대를 하고 있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라. 잘 될 거다라고 명 씨를 거듭 안심시킵니다. 권성동하고 저기 윤한홍이가 반대하더만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럼 당선인이 뜻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윤석열 아빠가 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렇게 할 때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김 여사는 통화가 끝나기 전에도 잘 될 거다. 지켜보라며 명 씨를 안심시키는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괜찮아요. 또 어쨌든 일단은 그게 중요하니까 잘 될 거니까 예. 지켜보시죠 뭐. 예, 고맙습니다. 이 통화가 있기 약 40분 전 당시 윤석열 당선인은 명태균 씨에게 전화를 걸어 김영선 좀 해줘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 당선인의 통화가 끝난 뒤 김 여사가 별도로 명 씨에게 전화를 걸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미리 확인시켜준 겁니다. 지난주 명태균 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으로 수사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별도로 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명 씨 관련 수사를 특검에 맡긴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국정농단 의혹의 정점 김건희 씨가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3년 내내 숱한 의혹들에 휩싸였지만 이제서야 제대로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뒤늦게 국민들 앞에 선 김 여사는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전직 영부인이 특검 수사 대상이 된 것도 공개적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게 된 것도 모두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여사는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특검은 피의자로 부르며 조사하고 있다며 혐의가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 조사 대상만 5가지 의혹에 달할 정도로 혐의는 광범위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이와 관련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위 발언 혐의,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고가의 목걸이 등을 받았다는 건진법사 게이트와 2022년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고가의 목걸이를 재산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 기간은 기본 90일에 최장 150일. 수사 개시 약 한 달 만에 최종 수사 대상을 대면하면서 특검팀은 수사의 성패를 가를 첫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